GT분들은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혹은 직장 동료, 친구, 일, 연애 모든 통틀어서 소가리를 참 많이 하고 살아요. 가슴앓이라고 하죠.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난 척, 나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아니고 쥐죽은 척도 아니야. 사람의 비유도 맞추고 센시티브하게 그 센스도 많으시고 그 상황 파악의 그런 촉이나 직감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건지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좀 무디게 참는 성격도 있어. 그래서 소가리가 많고 한이 많고 원이 많을 지역에 뭐 금전, 사람 이런 걸 통틀어서 어떤 자기만의 결정인 거에 대한 후회의 반복을 뒤집는 것보다 참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게 이 GT분들의 또 성향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뭐 순정파 뭐 이런 느낌에 있어서 일적인 부분 뭔가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알아. 다 싫다고 하고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하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 결정을 남들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되려 자기 스스로 상처받는 분들이 조금 많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니면 뭐 자식 있으면은 자식도 있으니까 그냥 맞아. 내가 힘들고 참지 막 그런 거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이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 이 선택 또한 옳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쥐띠하면 영리하고 똑똑하기는 해. 그래서 자기가 조금 사람들과도 융통성도 좋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과 위화감 없이 잘 섞이기도 하시는 게 이 쥐띠분들이고 남들을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GT의 띠로의 성향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2인자, 1인자 정말 잘 되시는 분들 근데 그 고집 아집 내가 그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성향이라든지 내 능력을 감추고 사시고 빛을 발하지 못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겠네요. 이 외로움에 나오는 포인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속 얘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가지시면 외로움이 조금 적어집니다. 그냥 이분들은 내가 불편하고 말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되게 많으셨던 분들인가 보네요. 배려를 많이 하시는 성격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생활에서의 남편이랑에서의 배려. 누군가에게서에 대해 배려. 그리고 잘 될 거고 못 될 거고 나만 알면 되는데 남들 잘 되게 해주겠다고. 남들이랑 함께 잘 되겠다고 해서 뭐 투자 같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먹힌다든지 아니면 남들 위해서 너의 기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지 싶어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밀어준다든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본다든가 나의 조금 외로움이나 지침 아니면 경제적인 것도 누군가 한번 믿기 시작하면 한없이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덕이 없어 있어를 떠나서 내가 한번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무서울 정도로 한번 믿기 시작하면 완전하게 믿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게 GT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GT분들 지금까지 되게 많이 혼자서 외롭고 힘든 또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좋은 기운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우리 GT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반기에 지금 GT분들은 삼재 묵는 삼재 개묘년이 하반기가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악삼재는 아니시는 걸로 보여요. 악삼재는 아니시고 복삼재지시만 그래도 이게 뭔가 크게 투자를 하고 변화를 하고 문서를 취한다고 하면 조금 묶이는 쾌가 있어요. 이동의 변동의 수는 들어오지만 이동의 변동이 정말 좋아서 그 자리에 있어서 터진다기보다는 뭐 스텝 바이 스텝 계단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배움이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직이나 변동이 들어오거나 매매가 들어오거나 좀 문서에 쓸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 한 곳에 파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하반기에 우리 GT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용기가 좋아 보여요? 일적인 부분에서 풀어지는 건 보여요. 일적인 부분에서 문서적인 부분에서 이동하고 변동하고 이런 것들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배우고 싶었던 거에 대한 길이 열려서 뭐 학업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새로운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귀인 아닌 상황 아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보여서
조금 해보고 싶었던 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해보고 싶었던 영역에 믿져야 본전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해야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는 게 GT분들에게 하반기에 많은 변화가 들어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조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면 네. 문서를 온전하게 써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매매를 할까 말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죽고 못 살겠어.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 매매 용기도 열려 있어서 손해보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한 지혜로울 수 있지만 내가 투자인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팔아야겠다. 그거는 팔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아니면 아닐 때고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수 있어. 그럼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와 때를 하반기에는 조금 머무르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GT들이 하반기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이동하거나 변동, 상반기에 조금 움츠려셨던 분들, 금전도 막혔던 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풀어진다, 융통이 있겠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조금 흐름이 조금 막혔던 게 뚫어지겠다 소리는 나지만 그래도 삼재 아닌 삼재, 악삼재 아니라도 복삼재. 근데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 주변으로에 있어서의 상문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소식이라든지 나로 인한 가족들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나 좀 그런 부분들은 들어오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체크는 잘 하시고 넘어가셔야 GT분들이 놀랄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모 쪽으로의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자식 간에 그런 알이라든지 아이들 때문에 부모 이게 형제지간 동기간으로도 조금 화가 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조금 소식이 근심무한이 들어오는 쾌가 있으셔서 그래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친구 간의 거래라든지 동기간 형제지간의 투자라든지 금전에 오가는 건 손재수가 조금 따라요. 뭘 배우거나 그런 거에 투자를 하셔서 손재가 일으켜지는 건 본인을 스스로 위한 투자이니까 좋으시지만 사람 간의 거래는 이 GT분들은 앉아 빌려주고 서서 받아야 되는 격이 들어온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게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야지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반기 운세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GT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묵는 삼재라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뭔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 남편과의 소갈이라든지 직장에서 구설도 있으시고 모략중상수, 뭐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화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근심 걱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 운기가 조금 처지다 보니까 내 삼재팔란이 눌리다 보니까 조금 자기 스스로에 가졌던 자신감보다는 좌절감이 좀 들어오는 쾌가 있으시니까 용기 내시고 개묘년 하반기에 있어서 뭐 달도 있고 시도 있어서 각각의 사주풀이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운기가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 뭔가 금전적인 거, 주식적인 거, 뭐 이런 손재적인 거, 전체적인 나의 운기 자체는 좋아지시니까 그런 거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T분들 보면 낮에 하는 것보다는 밤에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눈이 항상 초롱초롱해. 그리고 GT분들이 자기 좀 외길. 우리가 지들이 보면은 먹이를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꼭 그 길로 꼭 갖다 놔. 그러니까 내가 먹이를 가져오면 내가 갖다 놓는 길을 항상 그 길로 가요. 우리가 쥐를 보면은 그랬듯이 GT분들도 항상 외길이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GT분도 영악하잖아. 그리고 또 행동이 민첩하고 빠르고 그리고 GT분들이 은근히 고집이 세고요. 또 욕심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좀 초년에 좀 고생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들이 보면은 부모, 동기간에 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타향해서 내가 집을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무역이라던가 뭐 사업적인 게 외국에서 연결돼서 하는 거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기술직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들고 뭐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기술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뭐 요식업이라든가 우리가 뭐 설비, 기계 뭐 여러 가지 해당이 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탁월한 재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좀 이게 능통하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좀 꿰뚫어 보는. 근데 아까 눈이 반짝반짝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상대편을 이렇게 본 듯이 아는 듯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쥐띠분들이 좀 얍삽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똑똑하고 자기 이익을 좀 챙기고 또 내 고집대로 한 길로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쥐띠분들 보면은 본인 자체 근본 자체가 나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은 더 여리고 사람한테 좀 많이 이렇게 정을 뺏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쥐띠분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삼재잖아요. 네네네. 삼재래도 쥐띠분들이 다른 삼재보다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올해 개면연이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개면연이 좀 살로다 부딪히는 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용띠나 원숭이띠보다는 쥐띠가 올해는 좀 조심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처음 분들로 96년생 28살 분들. 네. 뭐 직업적인 부분이 일단은 가장 고민이겠죠. 요즘 뭐 내가 들어갈 곳이 없고 내가 또 면접을 보고 서류를 놓고 알아봐도 힘들고 뭐 이것저것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손을 놓고 있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힘들었던 분들은 중반기에는 이렇게 문서가 열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놀고 있으면 금전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자수성가에 되고 부모의 덕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상반기를 넘기면서 내가 중반기, 하반기로 이제 들어서 하면서부터는 이게 직장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성으로 막 상처를 받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꽉 막히고 답답했던 가슴이 좀 뚫리는 그런 중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문서라는 거는 뭐 취득 내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재주를 배운다 그러면은 이런 문서가 따라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반기에 28 병자생분들 노력하시면은요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들로 84년생 40세 분들. 갑자생이죠. 네. 고집 세죠. 그리고 고집이 세지만 또 인정은 많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은 센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나가고 여린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굴잖아. 네네네. 근데 이 갑자생 분들을 보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좀 더 강한 상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할 말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여린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을 더 여리게 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좀 성과가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올해 중반기에 들어서면은 삼재이고 또 올해 해운년으로 안 좋긴 하지만 직장의 변동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적인 것도 좀 이게 확장을 해서 가는 거. 어떤 분들은 삼재라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우리가 중반기에는요, 이렇게 문서가 오면서 이게 금전운이 같이 따라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중반기부터 좀 운이 바뀌는 시기고요. 또 우리가 초승생일, 네. 뭐 1월달부터 6월달 생일까지는 네네네. 조금 힘들었지만 하반기 생일을 가진 분들은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서 잡거나 투자하시는 거 득이 될 수 있고요. 좀 가정을 둘러보면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딱 헤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로 부딪히면은 괜히 부부간의 이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정을 좀 둘러보시는 게 좋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자손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정을 좀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약간 이렇게 사기성 있는 거, 사행성 있는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좀 관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제수를 잘 피해 가시고 또 관제수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맞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들로 저희 72년 52세 분들. 여자고 남자고 음. 깨가 되게 밝아요. 그리고 좀 흔히 말해서 남이 말을 좀 잘 들어. 기가 열이다 그랬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변덕이 있어. 이 사람이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 사람이 이러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놀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주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말을 잘 믿어. 그러다 보면 손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 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사람 말을 믿어서 득이 될 게 없다.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관대로 움직여주면은 살아가는데 편안해요. 그런데 개면은 우리가 중반기잖아. 중반기에는 일단은 변동수 들어와 있습니다. 집 변동이라든가 직장 변동 주시는 거 괜찮고요. 또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를 갖다가 뭐 옆에서 하지마 이런다고 해서 그걸 안 해버리면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어. 왜?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어떤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왜 내 말 안 들어? 뒤에서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설에 좀 휘말려서 그거를 위해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흘러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타래처럼 꽉꽉 묶여있던 금전이 조금 순환은 됩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터져주진 않지만 그래도 한 코 한 코 이렇게 열려서 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생각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중반기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60년생 64세 분들 하고 마무리할게요. 삼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발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악이요? 그냥 내가 안 될 걸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진행을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을라고 저 사람 죽을라고 진짜 기를 쓰네 이런 얘기 막 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막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엎어지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게 내 몸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금전까지 다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내가 뭐 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큰 변화를 안 주기 때문에 뭐 금전적이게 좀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외에 자기가 어떤 하는 것도 없이 뭐를 계획하고 밀고 나가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가 사업장이나 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전이 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경자생분들이 보면 이렇게 가물이 많아요. 이게 조상 가물이던가 이게 신가물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장사가 안 된다던가 뭐 영업이 안 된다던가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한 방편을 하면 이렇게 문전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방편하는 것도 좀 틀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필요한 대로 일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문전이 일단은 열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 순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손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손이 좀 일이 안 풀린다던가 이게 자손의 이렇게 가정사가 좀 안 좋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가신다 그러면은 뭐 크게 힘든 거는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보편적인 걸 보고서는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것들 말씀해 주신 거니까 직접 방문해가지고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머리는 굉장히 영리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잘 되면 크게 잘 되고, 못 되면 또 밑바닥으로 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 생일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옛날에 시골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그거 다 벼 수확해서 고가를 다 채우잖아. 1년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름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여름 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생일 가지신 분들은 네.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분들은 공짜는 없어요. 네네네.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고 가꾸고 일구고 사셔야 돼. 근데 또 반대로 자 하반기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1월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식복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식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 거기에 무슨 돈도 들어가 있을 거고 명예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반기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자 식복과 명예와 명예복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지. 네. 근데 자 머리도 좋고 어디 가도 밑지른 장사 손해낼 장사를 안 할 사람이지. 이 쥐떼 성향들이 머릿속에는 계산기 두들겨요. 그래서 어디 가도 바보짓은 안 할 그런 어떤 그 머리가 그런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큰 인물도 될 수 있고 또 하반기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사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 사주들을 갖고 있죠 쥐띠가. 그러면은 우리 쥐띠분들은 선생님 어쨌든 이게 생일달별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분들의 운기 어떤지 좀 궁금해요. 하반기에 우리 쥐띠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올해 쥐띠들은 알다시피 삼재잖아요. 올해 두루물 삼재예요. 그리고 자 이제 올해 두루물 삼재라서 올해는 큰 욕심을 하반기에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월달 이제 우리가 음력 생일이 여기다 점을 보는데 다 음력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월달, 2월달, 3월달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그 운기가 7월달, 8월달, 9월달 운기가 그 10월달까지 좋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동을 한다든가 이동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몸 편하고 맘 편하고 돈 많이 받고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일하려고 하는 게 이동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이동을 해서 금자리가 안 되고 은자리가 안 되고 뭔가 사람 관계가 불편하고 상인과 하인의 융합이 안 되면은 자 우리가 묵은 게 낫지 핵게 낫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쥐띠 특히 40살 쥐띠 분들은 올해 이동을 하시는 건 하반기에 가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조금 부부의 이별수도 좀 만약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별수도 좀 있을 수 있으시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이제 하반기에 움직이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살림을 가지고 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자 기존에 있는 살림을 자꾸 변화를 주시려고 들면은 그게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변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변동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살림을 가져가면 결론적으로 남는 장사를 하겠죠. 네네네. 그렇지만 내가 뭔가 여기서 변동을 주게 되면은 그 자리가 금자리가 안 되고 은자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변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동을 안 한다고 치고 하반기 그래도 쥐띠분들 이 부분은 좀 괜찮게 보인다. 좀 이 부분은 좀 운기가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은 좀 좋아 보이나요? 선생님? 근데 이제 자 하반기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네. 이제 상반기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에 인간경사도 있을 수 있으시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과 요즘 결혼들 늦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기도 생길 수도 있고 식구도 늙어오는 게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반기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 좋으시고 또 하반기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올해 하반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주신 게 아무래도 띠만보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네. 자세히 하반기 운세 궁금하신 분들 아무래도 직접 방문이나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